기존의 3계층에 해당되어 있는 기존 세대들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3계층이 더 증가되는 거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트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는 1993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됐죠. 현재 세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고수들은 최소 이 정도는 계산기 두들겨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집이나 아파트는 재탄생을 하죠. 그래서 낙후 지역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이제 새로 짓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노후주택을 철거해서 새로운 주택을 짓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하죠. 뭐 까치야 허니 죽게 세이다오, 예를 들면 이런 게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의 기존 골조는 놔두고 이제 새롭게 고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지만 땅의 가치는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 있는 허름하고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 비싼 이유가 땅의 가치 때문에 그러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폐차까지 되는데 땅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용적률이 예를 들면 130%를 차지했던 것들이 전용주거에서 일반주거로 바뀌면서 250%까지 향상이 되고, 또 1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가면서 무려 300%까지 또 용적률이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가 되면 130%에서 500%까지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아파트의 어떤 생애 주기를 보면 보통 이제 30-4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내에 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보고, 이제 신축 아파트에는 많이들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싸죠. 그리고 이제 10년까지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고, 15년에서 20년 사이 된 아파트는 이제 기본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가격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측면에서는 좀 미온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5년이 지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되고, 30년이 지나면 그 기대감은 이제 대폭 상승을 하겠죠. 그러고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 또 신축 아파트가 되는 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고요. 그래서 2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할 때 재건축 판단 시점이 되고,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사업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 보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것이고요. 재건축 사업 할 때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데 기초 요인을 보면 그 지역의 용도가 뭐냐, 대지 면적 얼마나 해당되느냐, 그리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느냐, 연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가장 왕은 또 용적률이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이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가지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용도 지역은 이렇게 크게 용도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용도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용도 지구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용도 구역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면서 이제 제한도 하고 이제 완화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진흥도 하는 지구도 있을 것이고, 특정 용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지구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도 있을 것이고요.
복합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류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그 용도지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지구를 말할 것이고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그린벨트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시가와 조정 구역은 무질서하게 이제 시가화가 난립될 경우에는 시가화를 조정을 해서 무질서한 시가화 조정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을 만드는 것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제 좀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도 규제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발전을 유도하는 이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이 만약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땅값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바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신의 은총을 받은 지역이라고들 말하죠. 자,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4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다 이 넷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면서 관리 지역 이렇게 가지고 중복이 안 됩니다. 도시 지역이면 도시 지역이고 관리 지역이면 관리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는 또 세분화되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거 지역은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상업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뭐 근린 상업 지역 이렇게 또 나눠질 것이고요.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 이렇게 또 세분화됩니다. 녹지 지역도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주거 지역을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주거 지역에는 일단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요, 준주거 지역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용 지역에서도 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전용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주거 생활이 이제 양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종 전용 지역은 공동주택인데 이제 용적률을 보면 이제 150%밖에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다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주거 생활의 그 편리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중심이고 2종 일반 지역은 중층, 3종 일반 지역은 중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1종은 저층인데 이제 보통 4층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아파트는 2종 일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준주거 지역은 주거라든지 이제 상업 기능이라든지 업무 기능들이 이제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서는 업무 지역으로서 이제 일을 보다가 밤이 되면 또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잠에 드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가능한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을 보면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이제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게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수평으로 보이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이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축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이제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런데 건축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분의 60이 되니까 건폐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이제 높다, 뭐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사이에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건폐율이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업소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을 것이고, 건폐율이 너무 높다 하면은 사업성 측면은 뛰어나겠죠. 왜냐하면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채광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밀도 관리를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을 보면, 이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각의 층의 이 바닥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300제곱미터, 1층도 300제곱미터, 2층, 3층 각각도 3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300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개 층이어서 12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용적률이 나왔네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지 면적이 있으면 이 각측 바닥 면적을 건축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이게 쌓을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은 빠집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이제 지하층이 빠지다 보니까 이 3계층 100 해가지고 300제곱미터에서 200분의 300 해서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는 지하층도 빠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필로티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 주차장으로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용적률에서 빠지고요. 이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꼭대기를 보면은 경사 지붕에 이제 대피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대피 공간 같은 경우도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가 됐다. 그 얘기는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지 면적의 3계층만을 지을 수 있었는데 6계층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용적률이 이제 완화가 되면. 그래서 기존에는 200분의 300 해서 150%였는데 용적률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계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200분의 600 해서 용적률은 150%에서 300%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거든요. 용적률은 기존에는 150%에서 300%로 완화가 됐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용적률이 150%에서 300%로 상향이 조정됐다. 그러다 보니 세대수는 증가할 것이고 연면적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3계층에 해당되어 있는 기존 세대들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3계층이 더 증가되는 거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트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는 1993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됐죠. 현재 세대수는 1600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용적률은 196%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최대 25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은 62,000제곱미터인데 그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250%를 곱하면 최대한 연면적은 15만 5천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요. 이 15만 5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만약에 84제곱미터, 약 한 34평형을 짓는다. 그러면은 1845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대는 1600세대인데 다시 짓게 되면은 1845세대가 돼서 일반 분양분으로는 245세대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5%가 향상이 되네요. 15%밖에 향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C 아파트를 보면 현재 세대수는 180세대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현재 140%인데 이게 3종 일반 지역이다 보니까 300%까지 이제 또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건축 가능한 세대는 60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으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게 427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은 추가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게 이 C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는 네이버에서 그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수도 다 나오고 용적률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객이라는 파트로 들어가서 해당 주소를 치면 뭐 지목도 나오고 그다음에 면적도 나오고 여기가 몇 종인지 제3 일반 주거지역이냐 지구단위 계획이냐 이렇게 세부적인 용도 지역 지구가 다 나오거든요. 이걸 참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건물이 어느 행위까지는 가능한지 행위 가능 여부도 다 나와 있고 층수나 높이 제한도 나와 있고 도로에 따른 이제 건축선도 어떻게 해당되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단위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들 하시는데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용적률 수익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단지의 저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는 아까 다 설명드렸다시피 용적률이 상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 저층이라든가 낡은 아파트를 적정 타이밍에 잡아가지고 긴 안목으로 투자를 고려하면 많이 그 수익성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